안녕하십니까. CNC에서 0.1% 의대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유림입니다. 저는 오늘은 상상고 창의융합 면접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여기 목동 수련관에서 과고 대비로 면접을 했었는데, 현재는 제가 아이들 의대 보내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의대 보내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CNC는 이상하게 좋은 인성이 있는 아이들이 우선 오고, 그 다음에 사실 CNC 영어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CNC 영어 잘하고, 그 다음에 수학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이 수학을 좀 만들어주세요. 뭐 잘하는 애들, 그냥 재능 있는 애들도 많지만 우리는 좀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 친구들 입시라던가 그 다음에 컨설팅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 의대 보내는 거. 그래서 고3 돼서 선생님 저 의대 갔어요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부모 멘토도 있는데 학생 멘토들도 있거든요. 그럼 와서 또 아이들한테 설명해주고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현재는 지금 의대에 보내게 수학을 열심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의대 가려면 여러 가지 방법 많은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상상고나 뭐 다른 기타 전국자사를 통해서 가는 걸 가장 좋아해요. 우선은 상상고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 변화된 입시에서도 가장 의대를 많이 보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피드백을 항상 받으면 여러 가지 좋은 학교를 가서 의대를 지망했을 때, 물론 중간에 시련도 있겠지만 아이들 전체적으로 꿈의 크기가 좀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꿈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에 실천력까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상고를 보내서 의대를 보내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오늘은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무슨 입결이라던가 입시를 이제 입시했을 때 이제 주의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그거는 뒤에 아마 입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이제 졸업한 아이들이랑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상고 가가지고 그 기숙사에서 남모르게 공부하는 방법이라던가, 사실 빨래하는 방법이라던가, 급식을 다 먹으면서 다이어트하는 방법, 막 그 처세술, 그 다음에 또 우리 가끔 여학생들 보면 고백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창의융합 면접, 사실 면접은 다 중요한데 저 상상고 입시에서는 수학이랑 과학 쪽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창의융합 면접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창의융합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느냐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2단계 면접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창의융합 면접은 지금 면접 준비는 20분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주고 지문을 읽고 딸린 문제가 3개, 4개, 5개 중을 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서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 10분 동안에 그 문제를 다 맞추면 그냥 넘어가고 꼬리 질문이나 아니면 자기주도 학습, 자소서에 관한 거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 2, 3, 4번 중에서 1, 2, 3번을 맞고 하나를 좀 몰랐을 때 선생님이 무슨 힌트를 준다거나 그래서 문제를 푸는 그런 면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독서 인성도 중요한데 창의융합 점수가 조금, 그래서 변동은 좀 있어요. 이번에 그 전체 교과 성적이랑 이런 게 변동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아이들을 보내봤을 때는 그래도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이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문제가 되고요. 2025년 입시 문제인데 아직 상상고가 설명회를 안 해서 제가 문제를 그대로 공개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만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학생과 남학생이 좀 다른 문제를 갖고 있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우선 지문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산 문제. 그래서 지금 한 1년, 2년 정도 다 평면 좌표에 관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이랑 문해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학생의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른 계산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계산력,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교과 배운 거를 적용해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3번 문제가 되고, 1번, 2번, 3번은 좀 다 맞아야 안정적으로 좀 이 친구가 좀 합격선이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을 가장 맞으면 좋은데, 혹시 모르면 가서 선생님들이 힌트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 듣고 그 다음에 문제를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착, 뭔가 근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성과 순발력이 좀 필요해서 여학생들은 항상 제가 수업할 때 끝까지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된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해서 그런 식의 집중을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남학생의 같은 경우는요. 지문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도 입시, 그러니까 2023년도 문제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거기 보시면 문장이 좀 더 길어요. 그래서 남학생들은 문장을 잘 해석해서 빠르게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1번, 2번 같은 경우는 좀 연계해서 수과학 개념을 연계해갖고는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3, 4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빨리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5번도 마찬가지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잘 많이 풀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문 읽는 게 힘든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문학이랑도 저는 연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문을 읽는 능력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수업할 때 좀 긴 문장을 준다던가,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수학 수업을 해봐서 아는데 대수 같은 거 보면 지수로그 함수 제가 가르칠 때 보면은 활용 문제에서 실생활과 연결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실생활과 연결된 문제에서 사실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중요도를 달리 봐서 단순화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 이 글에서 내가 원하는 정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거에 이제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2024년도 입시고 2023년도에 아이들이 푼 건데 첫 번째 게 이제 남자 아이들 거예요. 남자 아이들 거에서 도표도 있고 그 다음에 지문도 엄청 길고 그 다음 문제는 1번, 2번, 3번인데 3번 문제에서 이제 소요가 좀 많이 됐어요. 1번, 2번은 금방 풀고 3번 문제에서 좀 소요가 됐는데 혹시 정답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풀고 있다. 왜냐하면 단순한 계산 실수는 그렇게 크게 이제 면접관들이 마이너스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푸는 거를 항상 연습을 시키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여학생들인데 여학생들은 이제 실제 지도 같은 게 나왔고 요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렇게 지도를 빨리 단순화해서 평면 좌표에 그래프로 그려서 해야 되고 제가 저작권 문제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는 줄 건데 이제 문제를 좀 가렸는데 이제 저 사다리꼴 이런 것들도 이제 그림을 잘 그려서 경우를 잘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학생 게 조금 더 어려웠는데 남학생 게 원래는 굉장히 쉬웠다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아이들이 계속 이제 다뤄봤던 친구들이면은 어떻게 혼자 준비를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혹시 이런 문제를 다뤄보지 않은 친구들은 제가 하는 수업이 어떤 건지 잠깐 말씀드리고 저는 할 예정입니다. 자, 저는 사실 과거 대비 수학 면접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자산을 왜 썼냐면 제가 담임반이 있는데 간혹 이제 수학 면접이라던가 수학 탐구라던가 수학 자기주도 학습은 어떻게 하냐 해서 이렇게 전국자산은 좀 실천해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과거 출석 면담 같은 경우는 기본에 충실한 수학 개념을 계속 말로 표현하는 걸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하려는 상상고는 혹시 저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수업을 하지만 혼자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수학 문제 풀이를 논리적으로 말로 자꾸 설명을 해봐. 간단한 문제라도 내가 수학 개념을 넣어서 설명하는 거를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순간 집중력을 높여야 돼요. 아까 우리 면접 시간이 20분인데 사실 글 읽고 그 문제 4개를 다 푸는 게 사실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 면접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에 내가 멍하게 있다가 집중하는 게 더 좋다던가 아니면 문제를 풀고 있다가 집중하는 게 좋다던가 이런 것도 좀 연습을 저는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혼자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사실 가장 어려워요. 단계적으로 해결을 기르기. 아까 1, 2, 3, 4번이 있고 4번 문제를 못 풀었을 때 힌트 같은 거를 줬는데 이게 면접 선생님들이 발음이 막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처음 보는 사람은 무슨 얘기하는지 또 모르고 또 우리 아이들이 떨리고 이러니까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으니까 여러 번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3번이 이제 혼자 하기는 좀 힘들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관련 이슈를 읽고 중등 수학 개념으로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화시켜서 내가 중3 과정을 충실히 했을 때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좀 공부하면 좋겠고, 저도 요 4가지의 기본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혼자 준비가 안 되면 이제 저와 함께 준비하면 저는 이렇게 수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의대반 수업도 있고 KMO, KJMO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고 상산 면접, 창의 융합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강 날짜는 이제 끝날 때까지 하는데 이제 신설반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있고 그다음에 사실 수요일은 제가 담임반이 이제 항상 이제 중학교 3학년은 하나 있어서 그 반 친구들이랑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반이 있습니다. 자, 저는 현재 프리미엄관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자, 수업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지문을 읽고 단계별로 문제를 푸는 거를 항상 준비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수업은 2번만 들어가고 대부분은 다 1대1 면접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10분 문제 풀고 브리핑, 그 다음에 15분 문제 풀고 브리핑 해갖고는 저희 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같이 도와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한양대, 카이스트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와가지고 같이 면접을 해줄 거고, 거기에서 이제 과학을 조금 담당하는 친구도 있고, 저는 이제 대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는데, 저도 계속 면접을 보고, 왜냐면 그게 필요하거든요. 창의융합은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단 본인이 빠르게 생각해갖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생각해갖고는 답을 내는 게 중요해서, 제가 실전과 같은 문제를 계속 풀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대1 이제 맨투맨이 들어가고 모든 건 동영상으로 촬영이 되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막 찍어주면 이렇게 제 동영상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보고 제가 여기 보시면 영상을 3번 보고 장점과 고쳐야 할 점 이런 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사실 세종과고 어저께인가 수업에 있을 때 수요일 수업에 있을 때 아이가 써서 낸 건데 고쳐야 될 점은 저랑 일치해요. 고쳐야 될 점은 저랑 일치해요. 몸을 가만히 두기라던가 그 다음에 말을 조금 느리게 이런 식으로 저랑 동일한데 이제 장점은 저랑 좀 의견 차이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내용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 아주 자신감이 있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말투가 좋다. 근데 이런 것들 장점 찾는 게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대부분 이제 카톡으로 제가 성적표랑 그 다음에 고쳐야 되는 거랑 영상이랑 이런 것들을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커리큘럼인데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저희는 계속 아이들이 문제 풀고 인터뷰하고 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근데 처음에는 조금 짧게 갈 거고 나중에 이제 20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기출 들어가면서 기출부터는 20분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시간이 더 길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짧게 연습한 다음에 나중에 긴 시간을 주면 더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저희는 이제 팀으로 좀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보강 수업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왜냐면 이게 수학이 하루아침에 느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좀 많이 처음 듣는 친구들은 좀 문제를 좀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제가 CNC에서 지금 수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사실 제가 어디 다른 학원 가서도 좀 빠지지 않는다 저도 생각을 하는데 CNC 선생님들, 수학 선생님들이 엄청 되게 열정적이시고 잘 가르쳐 주세요. 근데 아직도 CNC에 이렇게 잘하는 반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한 반이거든요. 저 중3 한 반만 맡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실적이 나고 있는 한 반인데도 이렇게 실적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수학도 영어처럼 선택을 해주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빠지지 않는데 선생님들이 다 열정적이세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이들 잘 만들어서 합격해서 저기 의대까지 좀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잠깐, 그러니까 저희 담임반 같은 경우에는 가끔 저희 막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너무 극아이여가지고, 남이랑 내 얘기를 못하겠다. 그래서 저랑 자소서를 쓴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외대부고 합격자 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또 하필 또 이렇게 문제를 제가 또 맞췄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자랑 삼아 어머님들 보이시게. 예, 왜냐면 자소서를 기준으로 문제를 생기부를 기준으로 자소서를 썼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해갖고 저건 아이가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런 것도 좀 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이 설명회를 하려고 이제 이걸 준비할 때 저희 아이가 또 저한테 이런 성과를, 제가 경험 없는 친구거든요. 근데 KMO를 그냥 2달, 요번에 5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2달 그냥 준비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실력을 잘 만들겠다는 의미로다가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창의융합이라던가 면접이라던가 저희 ECNC 팀에 맡겨주시면 아마 후회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예, 저 요번 연도 입시 응원드리고, 제가 원래 질문 받는 거 사실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다른 강사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질문은 못 받고 나중에 연락 주시면 저희 CNC 팀에서 다 질문은 받아주실 거니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대입을 주로 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한 3년 전만 해도 대입이 자소서랑 면접을 다 받고, 지금은 자소서가 없어요. 그리고 주로 제가 했던 건 이제 의대 면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대 쪽에서 인성 면접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패턴들이 지금 전국자사고에 그대로 묻어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국자사고 면접이 거의 대입에 맞먹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크게 2가지를 할 건데, 위에 거는 좀 짧게 말씀드릴 거고요. 밑에 거는 제 수업 얘기인데 그건 더 짧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하실 분들이 많고, 그리고 워낙 유능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앞쪽에서 우리 설명하시는 팀장님께서 저 입시연구소 얘기는 다 하셨어요. 제가 딱히 할 건 없어요. 그냥 집에 가도 되는데 순서가 있어서 그냥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사고랑 외고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외고는 세특을 못 봅니다. 생기부에서. 외고, 국제고, 그리고 광역자사고, 양정고 같은 학교들 있죠. 이화여고, 이런 학교는 과세특을 아예 못 봐요. 행복하시죠. 근데 전국자사고는 이걸 봅니다. 근데 3학년 건 못 봐요. 그러니까 지금 3학년 된 학생들은 과세특 관리가 의미가 없죠. 이미 끝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외고는 이걸 못 본다. 그럼 외고가 볼 수 있는 건 출결, 창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독서, 종합의견이에요. 그러면 세특이 학업 역량인데 결국 그 학업 역량을 뭐로 파악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독서나 종합의견에서 본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얘기들을 하실 겁니다. 이거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전사고나 외고의 선생님들하고 많이 만난다라고 하시는데, 앞쪽에서 선생님들을 많이 보지는 않고요. 그냥 교감, 교무부장, 교수 그런 분들을 보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있어요. 일단 가장 좋은 인재상이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애. 2번째 인재상은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할 것 같은 애. 절대 안 뽑고 싶은 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공부 잘한다고 착각하는 애. 그래서 요거의 극간을 나누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 생기부가 엉망진창인데 얘가 지원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목고 전형은 생기부 전형이 아니에요. 생기부만 본다면 생기부로 결정이 다 끝나겠죠. 그럼 자소서나 면접을 왜 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소서나 면접이 변별력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소서는 그 생기부를 기반으로 쓰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원해요. 근데 이제 AI급 학생을 원하는 거죠. 그냥 완벽한 아이. 근데 뽑는 선생들이 자기 자제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죠? 꼭 남의 애들은 완벽한 애를 원해요. 자, 그래서 인재상과 부합해야 된다는데 완전히 뭐 그 학교와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거 정도는 아셔야 돼요. 한 학원은 한 달에 한 번 나온다. 외대부건 주말에 나온다.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한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은 외부 학습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헛소리를 해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그죠? 그리고 그 학교의 인재상이라는 건 건화기념이나 이런 걸 보고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데 전국자사고 대부분이 다 건화기념이 글로벌이에요. 국제적인 아이를 원합니다. 그럼 수학도 막 영어로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적어도 건화기념이 뭔지 정도는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전국자사고나 외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10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들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메모를 다 한 거 이렇게 10개를 추렸어요. 원래는 76개 정도 나왔어요. 제가 그걸 다 정리하면서 생각하는 게, 야, 얘네들 해도 너무한, 아니, 그냥, 뭐, 과기부 장관을 뽑지, 차라리. 그죠? 아니면 서울대 교수를 뽑든지. 급이 되게 많아요, 요구하는 게. 첫 번째 볼게요. 학생의 기본적인 태도, 밝고 친절하고 인설 AI예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애가 자기한테 밝고 친절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만큼은 밝고 친절한 아이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제분들은 밝고 친절한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매일 빵긋빵긋 웃는 연습. 가식적으로 웃는 거 티 다 나는 거 아시죠? 면접 때. 그래서 아이들이 이 면접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랑을 하면 돼요. 진심으로.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사귀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타인한테 보여주는 얼굴이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친구와의 관계가 좋다. 학폭만 안 써있으면 돼요. 학폭 1호부터 쭉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됩니다. 약하고 어려움을 겪는 내가 약한데 누굴 도와. 그래서 요거는 학습 멘티나 멘토 있죠. 멘토링 하는 거. 그런 것들. 요건 대부분 종합의견단에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요거 담임의 역량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야, 이제부터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종합의견단도 3학년은 보지 못합니다. 1, 2학년으로 끝이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자, 네 번째, 봉사활동에 진심을 담는다. 우리 아이들 봉사활동의 99%가 학교에서 쓰레기를 주워요. 돌 줍고, 그잖아요? 그게 무슨 봉사활동, 그죠? 그래서 외부활동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외부활동 하려면 한 3년은 해야 돼요. 꾸준하게. 이게 진지함을 가져야 된다는데 그게 진지함이 뭐냐면 진정성하고 지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은 어떻다? 그냥 학교에서 돌 줍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합격하는 애들도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봉사활동 중에 대표적인 봉사활동이 뭘 것 같으세요, 부모님들? 돌 줍는 거 말고 고아원 가서 뭐 가르쳐주고 큰 의미 없어요. 그리고 양로원 가가지고 노인네 떼밀어 준 다음에 우리 엄마도 늙을 텐데 열심히 잘해서 우리 엄마 복양해야지 이걸 자소에 쓰고 앉아있는 애들이 초창기에 있었어요. 훌륭한 아이들이죠. 근데 그렇게 쓴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봉사활동 놀랍게도요. 학급 임원이 봉사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학급 임원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무료 봉사예요. 욕은 욕대로 다 먹는 거 아시죠? 아까 제가 무료 봉사 한 30분 해봤어요. 주차 봉사. 학급 임원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안타까워하면서 좀 뭐랄까 열받아하는 그 눈빛을 다 감당하면서 어쩔 수 없죠. 근데 본인이 자원한 거잖아요. 어떤 심정을 자원해요? 물론 저야 빨리빨리 학부모님들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 자원의 심정이지만 아이들 심정은 스펙 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학급 임원은 스펙 쌓는 게 아니에요. 봉사예요. 퍼블릭 서비스. 뭔지 아시죠? 공공근로. 돈 안 받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쪽의 아이들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 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한다. 요거 학교 생활 최선을 다하는 거 뭐로 할 수 있을까요? 생기부 1페이지에 나와요. 뭐요? 개근. 학교 안 빠지잖아요. 이게 코로나병 때문에 아이들이 웬만하면 지각하거든요. 컨디션 안 좋아 오늘 지각 무슨 골프장 모임인 줄 알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그래서 실제로 합격자들 중에 2년 개근이 절반이 안 된 학교도 많아요. 그러니까 개근은 그만큼 스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학년은 늦지 않았습니다. 11월 말까지 출결 확인하니까. 제일 말도 안 되는 거,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역겨운지 아세요? 성적을 올리기보다 인성을 갖추는 걸 먼저라고 생각하면 청학동 보내죠. 그죠? 근데 전사고 모든 학교 선생님들 인터뷰할 때 외고 선생님들 다 이 얘기하고 앉았어. 왠지 아세요? 애들 다 성적 좋거든요. 근데 애들 다 싸가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인성이 괜찮으면 애가 돋보여 보여요. 이게 뭐냐면 배려죠. 나보다 남을 먼저, 남보다 나를 먼저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제가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해마다. 나이 먹을수록 나만 챙기는데. 자, 책을 읽고 참 재밌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독서란에 보면 기록이 다 나오잖아요. 1, 2, 3학년 다 합쳐서 한 4권, 5권 읽어놓고 특목고를 지원하는 것 자체도 용감한 건데 그걸 붙이는 건 대단한 선생님들이에요. 저를 포함한 우리 전사고 외고 준비하는 우리 면접 선생님들은 그런 친구들도 합격을 시킵니다. 대단하죠.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한결같이 변명하는 게 뭐냐면 책은 많이 읽었는데 기록을 안 올렸대요. 그거 어쩌라고요?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다행인 건 3학년 11월 말까지 기록 기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써서. 그래서 1, 2학년이 다 해서 한 2권, 3권인데 3학년에 20 몇 권. 안 될까요? 안 될 건 없습니다. 면접 때 대답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3학년의 독서를 기록 올리는 거 신경을 쓰셔야 되고 아까 6번 짝퉁 또 나왔어요. 성적을 위한 공부 아니라 나를 성장하는 공부. 성적 잘 나오면 결국 본인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국영수 공부하고 의대 간다고 하는 애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국영수의 문과가 2개예요. 근데 어떻게 의대 가요? 그죠? 그래서 자기 진로에 맞춰서 진로 관련 과목들에 좀 더 신경 쓰고 공부하고 탐구하는 거.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종적. 사실 이건 반대 아닐까라고 제가 반문하고 싶었어요. 그냥 꾹 참았습니다. 찍힐까 봐. 예스맨이 되길. 솔직히 선생님들 예스맨 좋아합니다. 적당히 예스하면 돼요. 적당히. 대놓고 말고. 그러니까 손금은 있을 정도로 비비면 됩니다. 관심사 탐구에 적극적인 태도. 10번이 가장 중요해요. 이 탐구 과정을 보여줘야 돼요. 생기부에 보여주든 자소서에 보여주든 면접 과정에서 보여주든 난 이쪽에 탐구 역량이 있다. 근데 놀라운 건 나는 수의학에 관심이 있는데 저는 변호사 할 거예요. 이제 이게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진로와 자기 탐구가 어느 정도 일치가 아니라 거의 일치하는 부분들이 자소서 쓰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건 끝냈고요. 두 번째 갈게요. 제 수업인데요. 뭐 7, 8, 9, 10, 11, 12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월마다 생기부는 2번 분석을 합니다. 7월 말에 이제 8월 초에 1학기 생기부가 올라가는 시기와 끝나는 시기에 점검을 해드리고 2학기 생기부 완성되는 시기에 또 한번 점검해서 이 학생의 상태를 파악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면접 유형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국자사고는 크게 2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서류 기반 개별 면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고 외대부고 민사고 북일고 광양제철고가 일반적으로 이런 면접을 패턴을 가집니다. 하나고는 10개에서 20개까지 따발총처럼 쫙 나가요. 면접이. 근데 재작년부터 좀 바뀐 게 여학생들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뭐냐면 여학생들을 점점 외대부고식으로 질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고의 특징이 질문을 하나 하면 끊고 계속 한 꼬리꼬리에서 한 20개, 15개 나오는데 재작년, 작년부터 합격하는 애들 중심으로 뭐냐면 걔가 얘기하는 걸 끝까지 다 들어요. 끊지 않고. 한 3, 4분 동안. 그래, 네가 어디까지 얘기하나 보자. 쭉 듣습니다. 그래서 한 4개, 5개 듣고 끝내요. 외대부고가 그거예요. 3개, 4개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턴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남학생 그대로 쭉 나가요. 10개, 15개. 왜요? 말하는 게 신기하니까. 얘가 말을 해. 남자인데 합격! 이해가시죠? 남학생과 여학생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하나고는 남학생 경쟁률이 2대1 넘기면 기적이에요. 그죠? 근데 여학생은 3대1은 기본으로 다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을 학생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외대국어는 뭐 꼬리 질문 포함해서 뭐 한 3개, 4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민사고는 재작년까지가 좋았어요. 영어로 막 물어보고 한 100분씩 100분 토론하고, 근데 이제는 15분 내에서 끊는다. 북일고, 뭐 과양제철. 북일고는 그런 질문도 했어요. 기숙사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네, 외로워요. 그럼 오지 마. 이렇게 됩니다. 외롭지 않을까?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북일고 옆에 5m 옆에 북일여고 있습니다. 외로울 틈이 없어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나가. 근데 그쪽 학교로 가면 벌점이에요. 그 옆에 요 정도 한 5m 간격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걸 제가 빵빵거리면서 들어가요. 까자! 이러고. 특히 벚꽃 필 때 환장합니다. 그래서 북일고를 여자애들 전혀 못 만나게 하기 위한 어머님들의 계략으로, 그 학교 안 가보신 분들이 하는 이상한 수예요. 그러려면 김천 보내셔야 돼요. 우통구보. 좋잖아요. 자, 요 학교들 됐고, 아까 우리 상산고 말씀드렸으니까 저렇게 준비하면 다 갑니다. 상산고, 인천하고, 포항제철고, 현대청고, 김천고. 요 학교들의 공통점은 수학, 과학, 비문학, 국어, 유형까지 질문하는 학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학교들의 특징이 보면 일단 수학 잘하는 애들이 붙는다. 그죠? 말로 잘해야 돼요. 잘 푸는 게 아니라, OMR 카드 잘 찍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잘 이해하는. 그래서 저는 수업 방식에서 해설지 있잖아요. 수학 해설지. 그거대로 한번 읽혀보는 연습도 많이 시킵니다. 풀었으면 해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시 여기서 제일 못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아까 그분. 하나고 남학생 그분. 단답형도 있는데 해설 과정 1, 2분은 어떻게 얘기해요? 뭐랬는지 아세요? 그냥 풀었대요. 어머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답을 맞춰요. 그냥 풀었어. 암산했대, 연산했대요. 그럼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드립니다. 저희가. 영상 촬영을 통해서 너의 문제가 뭔지 영혼도 끌어내요. 선생님들 다 잘하시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학교들의 가장 큰 특징들이 시간이 아까 15분 이내보다 훨씬 좀 많이 소요된다. 김천고만 되게 짧게 하는데 또 준비 시간이 있어요. 이 학교는 또 따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질문방도 많고 질문량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의 체계적인 연습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외고 국제고에 대해서는 구분을 굳이 그렇게 들 필요는 없는데, 지금 보시면 국제고 같은 경우엔 공통문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공통문항인 거예요. 그죠? 이게. 공통하고 개별로 나누는데, 개별은 기본적으로 자소서랑 생기부 기반으로 하는 거고, 공통은 학교가 문제를 내서 모든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그걸 맞춰서 그거로 아이들을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국제고는 개별 문항과 함께 공통 문항이 있는데 이 공통 문항 수준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글로벌화돼 있는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작년 명동외고 설명회 사진인데 저는 뭐 저작권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변호사를 많이 알고 있어서 명동외고 면접은 제1면접실과 제2면접실로 나뉘는데 자기주도 학습 2개 물어보고 지원 동기 하나, 인성 하나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중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과가 이렇게 물어보고요. 일본어, 러시아는 하나의 면접실에서 다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적게 뽑고 많이 뽑기 때문에. 작년에 일본어과 3대1이 된 거 아시죠? 그래서 일단 일본어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좀 낮아지겠죠, 경쟁률이. 그러나 일단 올해는 맞아야 된다. 여기서 핵심은 또 자기주도 학습이겠죠.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명동외고 면접의 특징은 자소서 기반으로 하고 4개의 질문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은 개인별로 상의한데 학교에서 준비한 질문지를 아이가 간략하고 깔끔하게 아주 컴팩트하게 대답을 딱 해버려요. 그러면 시간이 붕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너네 집은 평당 얼마니? 이런 거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가 질문 아이가 잘 준비하면 되겠죠. 일반적인 질문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급 임원 출신이면 그쪽을 질문한 경우가 있고 멘토링에 따르면 그런 걸 물어볼 경우가 있고 독서가 이상하게 많이 돼 있는 학년이 있어요. 그럼 그쪽을
작년에 받은 질문 중에 중학교 1학년 독서가 23권인데 2학년에 2권 읽었어요. 멋진 아이죠. 얘 왜 이랬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무료 컨설팅 기회를 예선전 참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료 컨설팅 예선전 7,200명이 지금 대기하고 계십니다. 혹시 아세요? 왜 1학년은 20몇 권, 2학년 2권인지? 네, 감사합니다. 이런 합창을 듣고 싶었어요. 1학년은 아이가 엄마 말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논술학원을 가요. 논술학원에서 시키는 거 다 해요. 소크라테스, 플라통 다 읽어요. 근데 애가 머리가 크잖아요. 2학년 되면서. 그리고 시험이란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시험 핑계로 이러면 논술학원부터 끊어요.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무정부 상태가 되죠. 뇌가 진공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2권. 그것도 고마운 거예요. 0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2학년 때, 야, 너 영면했냐? 예. 그리고 3학년 때 다시 20권 막 V자 계곡. 제 주식인데. 예. 자, 그 다음에 분노가 일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서울국제고인데 제가 서울국제고 면접은 다른 국제고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학교는 저기 보시면 자기소개서에 대해 이게 되게 중요해요. 빨간 거로 쳐 있잖아요.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그대로 질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외우지 말란 소리예요. 그걸 응용해서 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반 전국자 사고처럼 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특징은 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 문항을 왜 이렇게 뿌하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진 받은 걸 넓혀서 그래요. 제가 이걸 뭐 컴퓨터에 이제 문외한이라 대충 그냥 쫙 잡아 당겼어요. 끔기 2개, 인성 1. 근데 여기 거의 안 보이시겠죠? 시력 테스트예요. 공통문항 출제 및 문항수 변동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공통문항만 잔뜩 물어본 애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2가지 케이스예요. 어떤 애는 생기부 자소서가 완벽해서 공통문항만 물어보고 어떤 친구는요. 아유 참. 예, 생기부에 볼 게 없고 자소서는 더 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얘기가 왜 왔지? 영국산 A예요.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넌 시작이야. 그죠? 그래서 뽑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예, 공통문항에서 잘 돼서 그런 친구들도 있다. 자, 끝으로 저희 반입니다.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고 토요일 날 4반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아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습니다. 창의융합 공통반이라고 만들었는데 상상고반이라고 만드신 분이 계셨는데 요거는 5개 학교 아까 말씀드린 수학, 과학 그리고 비문학, 국어까지 공통으로 하는 면접 준비를 하는 반이고요. 그래서 여기 관별로 있으니까 잘 보시고 신청하실 때 무리 없으시면 좋겠고 여러 학부모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미리 등록하면 안 되냐 이러는데 저는 인기가 없기 때문에 마감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마감 주의되는 훌륭한 선생님들한테 막 클릭해 보시고 거기서 튕겨져 나오면 결국은 윤대훈 소장은 여유가 있을 겁니다. 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CNC 0.1 그리고 하나고, 외고, 국제고 입시를 맡고 있는 캐머런입니다. 제가 그간 최상위권을 지도하면서요. 그들의 고유의 특성과 그다음에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춘 전략으로 아이들의 자소서와 면접을 준비시킵니다. 0.1 학생 대부분이 특목고를 진학하기 때문에 제가 각 실제 학교에서 구사하고 있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영어 수업에 적용을 시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고 리서치 앤 페이퍼 반의 경우 합격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 반의 경우에 실제 학교에서 학생한테 요구하는 입학 과제와 수행 평가와 하나고 AP 반을 준비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에게 원하는 그 역량과 무엇을 갖추길 바라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 공략하는 자소서와 면접을 만들어 가도록 돕습니다. 그럼 이러한 맞춤형 전략은 어떻게 제가 지도하고 준비시키는가?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 AI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합니다. AI를 통해서 지식과 사고의 확장을
지식과 사고에 있어서의 스펙트럼을 가장 최대로 넓힌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저와의 의논과 조율로 기존의 관습적인 방식을 같이 혼용해서 그것의 조절을 가감합니다. 그래서 학생으로 하여금 효율과 안정성을 추구하도록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연히 그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 온전한 체득에 이르게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보적인 학생의 모습과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서도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관습적인 방식에는 우리가 늘 했던 책과 그 다음에 논문이라든지 다큐멘터리를 보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학교 선생님의 검토를 같이 받게끔 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서도 선생님께서 학생이 창의적으로 주도하는 그러한 면접을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친 친구들은 자신의 나만의 스토리를 선생님께 충분히 면접관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접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자소서 초안이 만들어낸 8주차 이후서부터는요. 저 외에 다른 강사분을 초빙을 해서 실전과 꼭 같은 면접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항상 학생이 다양한 관점에서 준비를 하고 다양한 표현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야 되는데요. 그것을 학생이 일률적인 방식으로 준비하다 보면은 면접에서 조금만 같은 질문이더라도 조금만 표현을 달리할 경우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되게 학생이 혼란이 오게 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멘탈 붕괴라고 하죠. 그게 오면서 학생들은 그 해당 질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면접에 있어서 실력 발휘를 채 하지 못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다른 관점의 질문과 다양한 표현의 가능성을 두고 그러한 모의 면접 체제에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어머니께 저의 그 맞춤 전략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 면접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하나고 합격 사례인데요. 특목고에서는요, 어머니 그 자료의 수집과 분석과 활용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주도 학습의 기반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학생은 아까 말씀드렸던 AI와 그 다음에 기존의 방식을 이용해서 그게 가감을 조율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탐구를 합니다. 이때 저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소서에서 그거 외에 별개로요, 어머니 실험 보고서라든지 토론 일지를 쓰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온연하게 체득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입체적 활동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과정에서 얻는 시행착오 그리고 발전 과정을 가능한 자기 주도력으로 어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 보완 활동, 그 탐구 활동이요, 그걸 통해서 나만의 탐구 방식을 진보시켰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안 옮겨지는데요. 됐습니다. 자, 그럼 질문 보시겠습니다. 자소서에 AI를 활용해서 수식화할 때 오류가 발생했다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때 저희는요, 자소서를 작성할 때 아까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학교 선생님께 검토를 같이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오류를 발견했고요. 의도한 오류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때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서도 자기만의 학교 선생님이 검토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AI 활동, 그 다음에 다른 과습적인 방식에 있어서 그렇게 다양한 탐구 방식을 구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진 질문은 그 오류를 알고 나서 교훈으로 어떤 것을 배웠나요?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어머니. 정답을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체득한 것을 연계하고 확장해 나갔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 질문에서 그거를 확인합니다. 챗GPT는 LMM이다 보니까 영어로 했을 때 더 답변을 잘하는데 영어로 질문해볼 생각은 안 해봤어요. 영어 능력을 동시에 같이 묻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 하나고에는 AP 수업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영어로 하는 건데요. 실제 시험 문제도 영어로 나오고 답변도 영어로 써야 합니다. 근데 이 학생은 저희 학원 영어 재원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전 학생의 실력에 맞게끔 조율해서 그 컨텐츠의 깊이와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문법을 하고 독해를 푸는 그런 시험이 AP 수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실력에 맞게끔 조율을 했고 그 다음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그 영어로 질문해서 학습한 사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진실성을 확인하고 확장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당시 분위기라든지 선생님들의 표현이 그렇게 강압적이진 않았으나 이 조용히 조여오는 압박감 느끼실 수 있으시죠? 자, 그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그 오류를 알고 나서 다시 질문해 본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방점을 찍고 있죠? 진보한 그 학생만의 진보한 탐구 방식을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같은 주제의 질문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꼬리 질문인데요. 이러한 흐름으로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이 흐름을 예상했고 그 안에서 최대한 많이 보이려고 여러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 질문이 해당이 되는 이 부분을요. 자소서 초반에 배치해서 면접 시작과 함께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당연히 이 질문을 이어진 이후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신감 있게 임했습니다. 하나고 여학생 작년에 3.8대1이었잖아요. 보편적인 평범한 노력 가지고는 뚫을 수 없습니다. 계획하고 설계했던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덕 외고 영어과 합격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의 많은 고민사항인데요. 진학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위한 진로 설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도와할게요, 어머니? 네, 우선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7광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전문가 3명의 의견 중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은 이 학생의 경우에는요. 학교 교과 활동을 통해서 그 국제 이슈 해결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증가했는데 주제에 관련된 탐구를 진행한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한 진로를 탐색한 적도 없어서 되게 진학 의지는 강했으나 아이가 뭐라고나 할까요? 막연하게 느끼는 학생이었습니다. 이때 학생으로 하여금 국제 이슈 중에서 7강국 주제부터 핫하죠, 어머니. 그거를 저의 가이드로 가져와서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같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 학생들한테 막연히 탐구를 해라, 자기주도 학습에 들어갈 탐구를 해라라고 하면 굉장히 막연하게 느끼는데요. 이때 초반에 아주 쉽게 자기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아까 말씀드린 AI입니다. 근데 이때 어머니께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단순히 AI한테 물어보고 답을 구해서 그걸 이해하고 암기해서 말한다는 게 아니라요. 거기 안에서 최대한 다양한 AI 활용을 통해서 역량을 최대한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관습적인 방식 같이 혼용해서요. 자신만의 탐구 활동을 또다시 강조하는 건데요. 좀 보시겠습니다. 당시 그 7강고란 주제를 끌고 왔는데 그거에 대한 자기 탐구 학습을 자기주도 학습을 하도록 했고요. 그 과정에서 진로가 설계가 됐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로 연결시켰습니다. 네, 어머니 그 학생들에 있어서 그 막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탐구도 그렇고 많은 학생들이 진학은 꼭 하고 싶은데 사실 꿈은 없어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여기서 진로 탐색이나 그런 진로의 결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소서가 일단 자기주도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졸업 후 계획까지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꿈과 소신 있는 학생을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탐구를 진행하였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어떠한 준비와 계획으로 그것을 이뤄나갈 것인지 확실히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진로 설계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학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율하고 가감을 해서 이렇게 전개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고 합격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이 합격 사례는요, 어머니, 그 2인 체제의 모의 환경 속에서 학생의 평소 논리적 말하기 구조를 체득하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학생이 주도하는 면접을 보인 아주 발전시킨 사례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논리적 구조라는 것은요, 어머니, 대부분의 학생들은 되게 장황하게 말을 합니다.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면접관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논리적 구조라는 것이 topic sentence,
그 다음에 bridge statement, supporting details와 마지막 concluding sentence로 이루어지는데요. topic sentence는 그 주제에 대한 자기 주장과 이유가 들어가고요. bridge statement에서 그걸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supporting details는 그거를 실험이나 아니면 어떤 인용을 사례를 들어가지고 뒷받침하고요. 마지막 concluding sentence에서는 앞에 말했던 topic sentence, 자기의 의견과 이유를 다시 강조하는데요. 그 과정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건 실제 면접관들의 질문 흐름과도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장황하게 말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미괄식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면접관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어머니. 말을 중간에 끊고 계속해서 끊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학생이 거기서 압박감을 느끼게 되면 질문에 질질질 끌려다니게 되면서 학생은 교조하는 면접을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항상 저희가 이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한테 논리적 구조로 말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소서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사회적 책임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과학자들에게 사회적 도움을 기술을 개발하라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느끼시겠지만 학생은 앞서서 확실한 소신을 심어줬습니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근데 이것은 학교의 교육 목표, 즉 인재상과도 일치했습니다. 이제부터는 answer, 학생의 답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topic sentence와 bridge statement, supporting details, concrete sentence에 이르는 그 논리적 구조가 분명하게 드러나실 건데요. 그만큼 이 학생은 주도하는 논리적 말하기로 통해서 주도하는 면접을 이뤄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사회의 갈등이 존재하는 이상 자유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자유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을 위한 기술 개발은 필요할 것이다. 이때 세 분 모두 쳐다봤다고 적혀 있죠. 이때 질문의 관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 열린 자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논리적 구조로 미괄식이 아니죠. 면접관의 질문 흐름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토픽 센텐스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자라는 목적의식을 가진 채 과학기술이 악용될 수 있는 기술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개발의 주체로서 악용을 막기 위하여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실천 가능하고 해야만 하는 일이다. 어머니 주장과 이유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죠.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명확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면접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는지 잠깐의 여유, 포즈가 생긴 듯한데 이때 학생이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주도하는 면접이 시작됩니다. 자, 아까 설명과 예시를 얘기하는 부분 학생이 먼저 얘기합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때 모두가 관심 있게 쳐다보셨다고 하죠. 이 친구가 자소서에 적은 디지털 트윈은 땡땡 기술을 말하는데요 하고 설명과 예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예시가요 어머니 보시면 앞에 가장 중요한 자기주도 학습에서 적었던 탐구 주제에서 다시 가져와서요 의미 있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형성된 가치관과 소신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자기주도 학습의 인성과도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서 공동체 정신을 더 강화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concluding sentence 가겠습니다. 사회적 주체이자 기술의 권리자로서 기술 개발의 의도와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 꾸준히 경고를 하고 목소리를 내므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이렇게 학생이 concluding sentence까지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기회를 거의 주시지 않거든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면접관의 질문을 처음부터 한 번에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선생님들께서 면접관께서 계속 질문을 바꿔가면서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처음에 한 번에 파악을 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 수업 시 했던 훈련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논리적 구조를 얘기를 했고요. 자신이 나아가서는 주도하는 면접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어머니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만 그 세면의 면접관이 계시는 곳에서 학생이 먼저 주도하는 면접이라는 것은 정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보면서도 되게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어머니께 면접 세계를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어떤 학교마다 어떤 질문이 나왔고 학생의 답변은 어떠했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어떻게 지도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말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어머니 이제 이것의 결정체인 직접 확인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부터는 제가 영상을 2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영상은 하나고 여학생의 영상입니다. 하나고 여학생인데요. 작년에 2학기 후반에 강남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여학생 3.8대 1에 더해서 강남 쿼터를 뚫고 합격한 학생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요. 서울국제고 합격생 2.6대 1을 뚫고 진학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하나고 영상 틀어주세요. 제가 The individual research section conducted their rigorous classification and percentage of our average students when deciding the theme and direction of the software to the speakers. Compared to the average students who started their research on self-teaching to shorting for summer vacation and begin my research early for winter vacation, which allowed me to spend more time preparing my self-introduction paper and interview. 네, 다음 영상은 서울국제고 학생의 영상이 이어집니다. So into the process, I was able to research on topics deeply and learn how to clearly deliver my ideas to others. And this skill has been incredibly useful, not only in my speaking and writing assessments in class, but also in my high school interviews. In particular, the personal research projects we did in class gave me the confidence and ability to explore my career more deeply. It also became a strong material for my high school application because I was able to write and speak about my experiences. And I think this helped me show that I have intellectual curiosity and perseverance. 네, 방금 보신 두 여학생은요. 앞서 말씀드린 그 면접 사례 3개는 제가 3학년 때 그 면접반에서 처음 만나서 같이 호흡을 했던 3명의 학생이고요. 지금 보셨던 2명의 학생은 저의 영어 수업을 함께 같이 들었던 친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사실 그 제 영어 수업과 그 다음에 그 생기부 특강을 들었던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초반에 제가 너무 벌벌벌 떨려서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약간 놓치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때 마음이 좀 의지하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하는 토론이라 말하는 것 같이 입체적인 훈련이 차곡차곡 쌓여서 입시에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입시에 활용하는 최상의 조화이고요. 제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보신 선배들처럼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반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머니. 저의 기준도 높기도 하지만 같이 구성되는 학생들이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그들의 완성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학생이 겪는 그런 압박감도 상당할 텐데요. 그만큼 실제 면접과 합격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아주 간절한 학생, 저만큼 그리고 저보다 더 열정과 노력을 수반한 학생만 보내주십시오.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